안녕하세요. 전몽수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 2년에 바뀐 노동법이 지난 20년 동안 바뀐 노동법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.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최근에 바뀐 노동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근로시간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주 40시간 그리고 52시간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건 없습니다. 다만 그 일주라는 개념이 기존에는 그 5일이었고 일주라는 거는 5일이었고 또 휴일을 별도로 가산해 가지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그 50조에 보면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추가할 수 없다. 그리고 그리고 53조에는 그 당사자는 합의가 있는 경우는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그래서 40시간 플러스 그 12시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52시간이 됩니다. 근데 추가적으로 휴일 근로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게 되면은 16시간을 더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16시간이면 52시간 플러스 16시간 다시 말해서 68시간이 됩니다. 그래서 이 68시간을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근로기준법에서 바뀐 게 일주라는 개념이 기존에는 5일이냐 7일이냐 이렇게 헷갈렸는데 그 근로기준법 정의 규정에서 일주라 하면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이 한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주의 근로시간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52시간만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바뀐 내용이 지금까지 법정 휴일, 그러니까 법정 휴일, 다시 말해서 국가공휴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이 쉴 수 있는 휴일이었고, 그리고 민간 기업이 그 국가공휴일을 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으로 그 유급휴일을 정했을 때 가능했는데, 그게 법으로 확정돼 가지고 국가공휴일은 법정휴일이다.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으로 도입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법정휴일은 반드시 그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휴일로 바뀌었습니다. 기존의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 연차 휴가를 법정휴일로 대체하는 경우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크게 변화된 게 연차 휴가입니다.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게 법의 어떤 미비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기존의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일주를 그러니까 1년 동안에 80% 개간한 자에 대해서 15일을 연차 휴가를 주의한다.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은 매월 1일의 연차 휴가를 준다. 그리고 그 60조 3항에 그 1년이 됐을 때 그 기존에 사용한 월차 휴가는 연차에서 뺀다.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뺀다는 말이 삭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첫 해에 11개 그리고 1년이 만건하면서 그 15개 그래서 2년까지는 11개 15개, 총 26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기존에는 2년까지는 15개밖에 사용 안 했는데,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첫 해 11개, 둘째 15개, 셋째 15개, 그리고 4년 차에 16개,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, 그 단기 계약직 같은 경우 1년을 그만두고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 월차 휴가 플러스 연차 휴가 그래서 만 1년을 근무했을 때 그 26개 휴가를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핵심 그 문제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1년을 만건했는데 15개 휴가가 아니고
11개가 추가된 26개 휴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떤 법의 미비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니다. 이게 작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데 이게 사실상 근로감독관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취업기 측에 명시 의무를 두고 반드시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회사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게 사실이면은 관련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이 해당 그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근로감독 소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어떤 좀 더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지만은 굉장히 어떤 회사의 인사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제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